여러분, 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그를 병적인 인간이라고 부르며 나라를 운영할 줄도 모르고 국가를 온갖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모든 죄를 트럼프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하메네이 축출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첫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준비하는 것은 번개처럼 치고 빠지는 단발성 타격이 아니라 이란에서 체제가 바뀔 때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이라는 신호입니다. 하메네이 제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란의 핵심 축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IRGC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장기 캠페인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원하는 변화가 나올 때에야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금방 끝난다는 말로 시작해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을 만든 그 어설픈 집착과는 달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길게 간다는 계산서가 펼쳐진 셈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시위는 여러 지역에서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아니라 탄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부 지역에서 시위는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그 와중에 하메네이는 강경 진압을 외치며 자신의 안전기구, 즉 IRGC 산하 준군사 조직 바시지를 동원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한 명씩 끌고 갑니다. 그런데도 하메네이는 자기 국민을 학살한 일을 두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시위를 진압했다. 이 성공은 앞으로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축하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최소 3,000명 이상이 확인됐고 확인이 완전해지면 무고한 민간인 7,000명이 희생된 것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축하라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를 병적인 인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전쟁을 벌여놓고도 평화의 수호자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는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부당한 전쟁처럼 책임은 없고 구호만 남는 그 익숙한 풍경 말입니다. 여기에서 모사드 정보 공동체는 트럼프가 이란 정권 교체 신호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알리 하메네이의 통치를 끝내자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발언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이란의 지도부가 바뀌어야 한다. 둘째, 하메네이는 병적인 인간이다. 셋째, 이란 지도부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했다. 넷째, 리더십은 공포와 죽음이 아니라 존중에 관한 것이다. 이 내용은 트럼프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로 전해집니다. 트럼프는 토요일, 즉 어제 하메네이 체제의 종식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메네이가 시위대의 죽음에 대해 모든 책임을 트럼프에게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폴리티코가 인용한 트럼프의 말은 이제는 변화할 때다.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탄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시위 사태를 자신에게 덮어씌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역사적 신호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하메네이의 죄는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전례 없는 수준의 폭력으로 국가를 겨우 아주 낮은 수준으로라도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 나라를 사실상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라면 합리적으로 국정을 돌리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중국과 미국의 협력을 운영하는 방식처럼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민을 수천 명씩 까틀하듯 짓밟아 통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리더십은 존중이지 공포와 죽음이 아니다 라고 했고 하메네이를 병적인 인간이라고 규정하며 국민 살상을 멈추고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와 이슬람 정권은 최근 며칠간의 경고를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합니다. 그들은 계속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정권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재판을 하고 심지어 강요로 자백을 받아내려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죄가 없어도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묶인 손으로 끌려가는 체포자의 모습도 언급됩니다. 카메라가 흐려 처리됐다고 하지만 장면 자체가 주는 공포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하메네이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일은 아마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트럼프가 이제 그가 떠나야 한다, 축출되어야 한다, 제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라고 이 글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시간 동안 하메네이는 한편으로는 탄압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계속 남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트위터에 연달아 글을 올리며 우리가 폭동을 진압했지만 아직 부족하다.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고 또 미국이 준비하고 연출한 폭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원들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비난하며 심지어 트럼프가 집단을 심어 파괴와 방화 그리고 이란 시민의 죽음을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요컨대 그는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모든 참상을 남이 강요한 결과라고 끝없이 강변하는 것처럼 가해가 먼저인데 변명은 늘 더 빠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미국의 대응은 거의 확실하다는 관측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측 모두가 확인했다는 언급이 나오고 특정 인물도 공격 지지로 돌아섰다는 흐름이 제시됩니다. 미국 정부 내의 두 큰 목소리로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와 부통령 JD 벤스가 언급됩니다. 마코 루비오는 매우 강경한 쪽이고 JD 벤스는 다소 망설였지만 오늘은 지지로 기운 것으로 서술됩니다. 먼저 미국의 이스라엘 주재 대사 마이크 허커비가 하메네이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하메네이는 미국이 250개의 모스크, 250개의 교육시설, 항만과 전기와 도로 등을 파괴했다고 비난했다는 흐름인데 이에 대해 허커비는 이란의 극단주의 지도부가 세계 곳곳에 테러를 퍼뜨리고 자기 국민까지 공포로 누르는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자신들의 잔혹함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뒤집어 씌운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하메네이를 광기와 병증의 상징처럼 표현합니다. 이어서 저는 미국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신호를 전하겠습니다. 첫째, 정보 공동체의 평가로 미국의 여러 고위 인사들이 결국 이란 공격이 벌어질 것이라 믿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비공개 대화에서 왜 워싱턴이 이란 국민을 버리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란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똑똑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즉 계획은 진행 중이고 상대는 그 결말을 쉽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뉘앙스입니다. 또 다른 미국 고위 인사들이 이스라엘 채널 12에 미국의 군사 공격은 확실하다. 문제는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냐라고 말했다는 서술도 이어집니다. 워싱턴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공격한다면 어떤 단계로 갈지 구체적 시나리오가 제시됩니다. 미국의 전 이스라엘 대사 댄 샤피로가 언급되는데 그는 첫 단계가 하메네이 제거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단계로 IRGC를 건드릴 수밖에 없으며 그러면 전쟁은 장기전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서술됩니다. 댄 샤피로는 트럼프의 폴리티코 발언과 트럼프를 향해 통제력을 잃은 듯한 하메네이의 트위터 발언이 결합되면서 트럼프가 이번 주에 이란 최고 지도부를 타격할 것이라고 믿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중동 지역에 미국의 항공모함 전개가 임박해 대규모 공격을 더 쉽게 만들고 이란의 보복을 방어할 준비도 갖추게 된다는 점을 듭니다. 그는 하메네이 타격이 IRGC 본부, 지휘 통제의 중심, 그리고 바시지의 핵심 지점에 대한 공습과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란 시위대를 돕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명분을 얻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가 이미 이란 정권의 시위대 학살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해왔다는 연결도 덧붙여집니다. 그렇다면 타격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샤피로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서술됩니다.
하메네이를 제거하더라도 정권 교체까지는 먼 길이 남는다. 하메네이가 사라지면 IRGC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폭력과 탄압의 체제가 형태만 바뀐 채 유지될 수 있다. 진정한 체제 변화는 결국 이란 국민이 만들어낼 것이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그들의 자유회복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IRGC와 바시지의 권력 중심을 무력화한 뒤에는 정권 교체를 완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주로 비폭력적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룻밤이면 끝난다던 허풍을 수년짜리 비극으로 바꿔버린 것처럼 현실은 단발로 마감되는 각본을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미국은 이가 갈릴 정도로 준비를 해두었고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특히 IRGC를 정면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트럼프가 체제 변화를 뿌리부터 노린다는 신호로 제시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페르시아어 공식 페이지가 언급되며 이슬람 공화국이 IRGC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그것이 이란 국민 탄압에 쓰였다고 비판하고 IRGC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보상과 안전한 재정착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서술이 나옵니다. 즉 정보 제공자에게 보상금과 안전한 이주 같은 유인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트럼프가 치고 빠지는 방식이 아니라 더 크고 더 효과적인 타격을 준비한다는 두 가지 근거를 전합니다. 첫째, 데이비드 박사가 트럼프가 공격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더 파괴력이 큰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입니다. 즉, 더 강력하고 더 결정적인 공격을 위해 미국의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과 USS 조지 H. W. 부시가 위치를 잡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서술입니다. 둘째, KH 뉴스가 이스라엘이 미국에 조언하기를 공격하고 바로 빠지는 방식은 피하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워싱턴이 더 광범위하고 더 긴 작전을 준비하느라 공격이 늦춰졌고 목표는 제한적 타격이 아니라 정권 교체라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가 장기전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자고 요구했다는 흐름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12.1 전쟁처럼 짧게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는 이슬람 공화국을 쓰러뜨리기에 부족하다는 논리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가장 큰 파급 중 하나는 중국을 향한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매우 큰 규모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는 중국이 테헤란을 잃을 것이냐, 워싱턴을 잃을 것이냐라는 혹독한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지적했다는 흐름이 나옵니다. 중국은 이란에서 하루 약 138만 배럴의 원유를 사들이고 이는 중국 원유 수입의 약 12%를 차지한다고 서술됩니다. 중국은 해상 운송으로 40일이 걸리던 시간을 철도로 15일로 줄이기 위해 이란과 직결 철도까지 구축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가운데 2,800억 달러가 석유 관련 인프라라는 내용도 이어집니다. 바로 이때 트럼프가 이란과 거래하는 어떤 국가든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심지어 정권 교체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중동의 전략적 파트너를 잃을 위험에 직면합니다. 특히 중국이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전제 아래 이란은 그보다 더 큰 핵심 파트너로 묘사됩니다. 1대1로 전략에서 중동의 심장이 흔들린다는 주장입니다. 베이징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란 원유를 계속 사들이다가 관세로 숨이 막히게 되느냐, 아니면 이란을 포기하고 걸프 전략에 큰 축을 잃느냐. 중국은 한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화해 중재를 성사시키며 지역을 잠갔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투자와 전략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보게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운하다가 결국 자기 경제와 외교를 스스로 조이는 모습처럼 거창한 구호는 언제나 현실의 계산서 앞에서 납작해집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많은 견해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압박과 마두로 생포, 그리고 이란 타격이 본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 역시 그 관점에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한 번 움직일 때 한 가지 목표만 노리지 않고 여러 목표를 동시에 겨누는, 말하자면 한 발로 여러 마리의 새를 떨어뜨리려는 계산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슬람 공화국 정권의 탄압이 너무 잔혹해졌고, 그래서 트럼프도 세계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목소리는 탄압자 편이 아니라 이란 국민 편,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